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진행된 토트넘 허스퍼의 한국 투어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경기, 토트넘 허스퍼와 팀 K리그의 경기가 지금 막 끝났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는 나란히 후반전에 출전해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역시 세계 최고의 공격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한국 팬들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줬는데요. 팀 K리그 선수들의 선전도 대단했습니다. 이날 경기 가장 큰 화제라고 한다면 새로 영입한 브라질 대표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가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와 어떻게 호흡을 맞출지였는데 선발 출전해서 후반전까지 뛰면서 히샬리송 선수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토트넘의 왜 플러스 요소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업힌 선수도 히샬리송 선수였기 때문에 팀의 융화되는 모습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날 토트넘과 팀 K리그의 경기장에 있었던 모든 일들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고 토트넘의 새롭게 달라진 전력이 어떤지도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팀 K리그에 6대3으로 이겼습니다. 프리시즌 첫 경기였는데요. 고된 체력 훈련이 이어지고 있었고 또 경기 당일 오전까지도 훈련을 진행할 정도로 콘테 감독이 한국에 들어온 이후 약속했던 더블 세션을 어김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토트넘 선수들이 좀 많이 지쳐 있었고 몸이 무거웠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다행히 이날 경기는 낮부터 많은 비가 내려서 기온이 좀 떨어졌고 또 경기가 열리는 시점에서는 비가 그치면서 경기하기 좋은 컨디션, 또 많은 관중들이 경기를 보기 좋은 컨디션으로 열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 후반전에 나오긴 했지만 나란히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의 큰 승리에 기여를 했는데요. 이날 경기는 말씀드린 대로 쿠팡 플레이와 스퍼스 플레이를 통해서 중계가 됐는데 스퍼스 플레이는 외국에서 보시는 분들만 가능했고 또 쿠팡 플레이는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만 가능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경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는데 총 관중 수는 64,100명이었어요. 66,000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석도 있고 이 경기장에 판매된 좌석들의 좀 구조 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매진이 된 상황 속에서 64,100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UN의 세계 식량 계획 친선대사, 글로벌 대사로 임명이 되면서 UN 본부의 관계자가 나와서 손흥민 선수에게 기념 유니폼을 전달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한국의 스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UN의 국제적인 행사를 앞장서서 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경기 전 인터뷰도 손흥민 선수가 쿠팡 플레이 방송 축구와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토트넘 선수들과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국에 와서 맛집 투어를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아직 훈련 일정이 빠듯하고 개인 일정을 아직 팀에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지 못했다. 아직 내가 한턱 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경기를 잘하고 감독님께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했기 때문에 경기가 있는 다음 날에 아직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고 일정이 비어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아마 각종 이벤트 일정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도 경기를 힘들게 치렀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 같이 회식을 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날 조금 비가 왔기 때문에 경기 전에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선수들도 너무 더웠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게 낫다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던 그 소감들을 손흥민 선수가 전해줬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경기 중에는 비가 그쳐서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콘테 감독도 경기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쿠팡 플레이의 경기 중계를 배성재 아나운서와 장지현 해설위원 그리고 강원FC의 대표이자 토트넘 허스퍼 선수 출신인 이영표 해설위원이 진행을 했거든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콘테 감독이 헬로 영표라고 또 얘기하면서 친근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둘이 같이 인연이 깊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기 전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이영표 해설위원이 토트넘 선수 출신인 것을 알다 보니까 친근함을 표한 것인데요. 콘테 감독은 공항에서 한국 팬들의 환대가 대단했기 때문에 이 경기가 더욱더 기대되고 또 우리의 팀적인 목표로서는 역시 새 시즌을 잘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주 동안 훈련을 해왔는데 물론 이제 국가대표 경기를 6월달에 참가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합류해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출전 시간 조율이 필요한데 어찌됐거나 지금까지 훈련해왔던 부분들의 또 전술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경기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단순한 이벤트 경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해리 케인 선수도 인터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와 아내보다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농담으로 아내는 그런 것들을 전혀 질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팀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 강해지고 있다라고 기대감을 표하면서 콘테 감독은 이미 많은 걸 이룬 감독인데 또 우리와 함께한 8개월 동안에서도 본인의 능력을 증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를 앞둔 비하인드 장면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날 경기를 중계한 이영표 해설위원이 또 토트넘의 레전드로서 콘테 감독, 손흥민 선수와 만나서 또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었고 경기 입장하기 전에 콘테 감독이 이번 투어에 정말 지옥 훈련을
실시하면서 우리가 정말 투어를 온 게 아니라 전주훈련을 온 것이다 이렇게 선수들에게 강조하고는 있지만 팬들을 만날 때는 화끈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게감 있고 또 카리스마 넘치는 감독이지만 에스코트 키즈 한국인 어린이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이 찰칵 세레머니를 함께 또 따라 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친근함을 표시해줬고 또 팬들에게 좋은 추억을 안겨줬는데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여름 프리시즌 투어 첫 경기였고 또 새로운 유니폼, 홈 유니폼을 입고 뛰는 첫 경기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 토트넘 공식 채널도 그런 점들을 좀 강조했는데요. 또 이날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이 경기를 나섰기 때문에 스쿼드 넘버, 선수들의 등번호도 새롭게 발표가 됐는데 일단 히샬리송 선수가 9번, 스킵이 4번을 단 것이나 로메로 선수가 17번을 달게 된 것도 알려졌고 후보 골키퍼로 영입된 프레이저 포스터가 20번, 프랑스 무대에서 영입을 해서 임대를 다녀온 파페 마타르 사르 선수는 29번을 달게 됐다라고 알렸지만 팬들에게 유니폼을 구입하기 전에 조금 기다려달라. 아직은 정확하게 픽스된 등번호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페리시치가 22번, 비수마가 이제 38번을 달게 된 것 역시 임시 등번호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게다가 또 이번 경기를 앞두고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포스터 골키퍼뿐만 아니라 이 비수마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이번 경기를 뛸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아마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 자가격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있을 세비야와의 경기까지도 뛰지 못하지 않을까. 심지어 세비야와의 경기 이후 다음날에 토트넘이 출국을 하게 되는데 그 출국 일정에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두 선수의 상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비수마 선수 같은 경우 이제 경기를 앞두고 진행됐던 토트넘의 훈련에서 손케디오의 뒤에서 특히 손흥민 선수의 뒤에서 좋은 패스를 많이 연결해주고 경기 전체를 운영해주는 미드필드의 핵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가세한 게 토트넘의 전력에 아주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어서 이날 경기에 정말 실전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좀 아쉬웠었고요. 이반 페리시치는 부상을 달고 온 상태였고 데안 쿨루세스키 선수도 이제 훈련 중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뛸 수 없게 된 것 여러모로 조금 아쉬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토트넘의 선발 명단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상과는 달랐는데 아무래도 강한 훈련을 진행해왔고 또 이날 오전에도 훈련을 했고 오히려 후반전에 들어가는 것이 컨디션상으로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팀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콘테 감독은 이번 프리시즌 일정 동안 점검해야 될 선수들이 있어요. 특히 브라이언 힐 선수가 발렌시아 임대를 반년 동안 다녀와서 지금 임대를 내보내느냐 잔류시켜서 쓸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단계 속에서 선발 출전을 했고 히샬리송 선수는 선발 중앙 공격수로 나섰고 또 루카스 모우라도 히샬리송이 영입되면서 입지가 좁아진 상태에서 본인이 남아서 싸우겠다,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점검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로얄이 오른쪽 윙백, 세세뇽이 왼쪽 윙백으로 나섰고 벤탄쿠르 선수가 부상에서 들어온 스킵 선수와 중앙 미드필드를 구성했고요. 수비 라인은 산체스, 다이어, 로메로로 나섰고요. 골문은 이제 로리스가 아니라 후보 골키퍼인 오스틴 선수가 나섰는데 원래 이제 넘버2 골키퍼로 포스터 선수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넘버3인 오스틴이 선발 출전하게 됐습니다. 팀 K리그는 이승우 선수와 조기성 선수를 투톱으로 내세웠고 왼쪽 측면에 김대원, 오른쪽에 권창훈, 중앙 미드필드로 백승호 선수와 팔로세비치를 내세웠고요. 포백 라인 김진수, 불투이스, 정태욱, 박승우 그리고 조현 선수가 골문을 지켰는데 한국 대표급 경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조기성 선수는 실제로 벤투호의 스트라이커고 권창훈 선수도 마찬가지고 백승호 선수, 김진수 선수, 조현우 선수까지 최근까지 대표팀 경기를 소화했던 선수들이고요. 김대원 선수는 지난 1월 달에 터키 전원 당시 벤투호의 부름을 받았었고 또 이제 불투이스 선수 같은 경우에 네덜란드 리그에서 활약을 했던 K리그 특급 수비수이고 정태욱 선수도 연령별 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을 꾸준히 소화해왔던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승욱 선수는 K리그 3부 리그 단계부터 포항으로 이적한 이후 아챔까지 소화할 정도로 하부 리그 신화를 이룬 선수인데요. 선발 명단은 이렇게 구성이 됐고 또 최근에 K리그에서 연이어서 골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승우 선수까지 좋은 선수들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경기에 앞서서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하진 않았지만 선발 출전을 위해서 터널에 대기하고 있던 팀 K리그 선수들 모두와 인사를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요. 특히 이제 대표팀에서도 함께 생활한 적이 있었던 이승우 선수를 보자 얼굴을 이제 약간 쓰다듬으면서 장난치는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는 굉장히 시작되자마자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토트넘은 특유의 강한 압박, 콘테 감독이 원하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움직임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고 또 팀 K리그 선수들도 만만치 않은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이어졌어요. 전반 14분에 먼저 좋은 장면이 나왔는데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통해서 팀 K리그의 후방 빌드업을 잘라냈습니다.
로얄 선수가 이제 이 공을 차단한 이후에 바로 내준 패스를 히샬리송 선수가 오프사이드 탭에 걸리지 않고 받아서 문전으로 치고 들어간 이후 여유 있는 정말 여유로운 볼 컨트롤로 수비를 제끼고 골키퍼까지 제끼는 조용현 선수까지 무너뜨리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사실 슈팅을 할 수 있는 타이밍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작부터 토트넘 선수들의 발이 좀 무거워 보였습니다. 멀리 또 한국으로 날아온 것도 날아온 것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이틀 전에 있었던 오픈 트레이닝에 정말 강도 높은 훈련을 또 실시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낮밤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지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흘러나온 공을 로얄 선수가 몸을 던지면서 슬라이딩 슈팅을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토트넘이 선제골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토트넘이 공격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전반 20분에는 모우라 선수가 왼쪽 쪽면에서 돌파하면서 가운데로 내준 공, 스킵 선수가 공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이제 넘겨줬고 로얄 선수가 크로스 패스 연결한 것, 힐 선수가 번개같이 문전 니어포스트로 잘라 들어가면서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슈팅이 제대로 이제 이어지지 못하고 공을 밟는 상황이 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전개하는 과정은 굉장히 매끄러웠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곧바로 1분 뒤에도 좋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중앙 미드필드인 스킵 선수가 이날 좋은 전환 패스라든지 볼 백업 능력을 보여주면서 본인이 수비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패스 마스터로서의 능력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날 경기에 잘 보여줬습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넘겨준 패스, 수비수인 로메로가 넘겨준 공, 산체스 선수가 역시 수비수로서 함께 공격에 가담해서 시도한 발리 슈팅을 조현우 선수가 막아내면서 토트넘이 또 한 번의 득점 기회를 놓쳤는데요. 전반 23분에는 팀 K리그가 좋은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이날 활기찬 움직임과 센스 있는 패스를 보여주면서 확실히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이승우 선수의 패스를 받은 조규성 선수가 문제 우측을 파고들 때 산체스 선수가 무리한 태클로 조규성 선수를 넘어뜨렸어요. 사실은 느린 장면으로 봤을 때는 명확하게 페널티킥으로 보였지만 이날 경기가 아무래도 이벤트 경기다 보니까 VAR 없이 진행이 됐고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은 채 넘어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일진일퇴의 공방 끝에 사실 팀 K리그도 토트넘의 공격진들을 잘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올라온 에릭 다이어 선수가 전반 30분에 깜짝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힐 선수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본인이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면서 동료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를 붙잡고 있으니까 앞에 공간이 많이 생겼고 그 상황에서 왼발 중거리 슈팅을 정말 골문 구석으로 예리하게 차넣으면서 선제골을 넣었고요. 이 득점 이후 팀 K리그가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전반 32분에 이승우 선수와 권창훈 선수를 빼고 양현준 선수와 라스 선수를 투입했거든요. 남아공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라스, 그리고 강원FC에서 최근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23세 이하 대표팀의 윙어인 양현준 선수가 들어가면서 팀 K리그의 공격이 좀 더 날카로워진 모습 보였는데요. 전반 40분 김대원 선수가 기점이 된 가운데 조기성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빠른 속도에다가 안정적인 볼 컨트롤 능력을 보여주면서 토트넘 수비 2명을 자기 쪽으로 몰아두고 공간을 창출했고 그 다음에 조기성 선수가 다시 비어있는 김대원 선수에게 패스한 것, 김대원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기가 막히게 연결됐지만 조금은 골키퍼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오스틴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팀 K리그의 경기력도 점차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 45분 힐 선수가 쪼한바의 좋은 패스 연결을 보여주면서 기회를 만들어냈어요. 힐 선수가 왼발로 접어 때리는 패스를 통해서 로얄에게 오른쪽으로 연결해줬고 로얄이 크로스 올린 것, 히샬리송이 헤더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이 크로스가 좀 로빙으로 오다 보니까 강하게 헤더 슈팅을 하기 어려웠고 조현 선수의 품에 안겼거든요. 하지만 이런 장면을 포함해서 힐 선수가 측면에 있는 게 아니라 측면을 기반으로 가운데로 들어와서 수비를 끌어주고 수비를 벗겨주고 돌파해주고 또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주는 플레이를 통해서 토트넘이 올 여름 이적 시장에 공격형 미드필드를 아직 영입하지 못했는데 측면 공격수 자리는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에다가 히샬리송의 모우라까지 있는 상태에서 경쟁하기가 쉽지 않지만 오히려 공격형 미드필드에 가까운 역할 3-4-3이 아니라 3-4-1-2로 공격진을 구성한다면 그 1의 자리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다 보니까 5인 교체가 가능하고 또 시즌 중에 부상자가 나올 수 있는 우려까지 고민했을 경우에는 힐 선수가 충분히 토트넘의 스쿼드 플레이어로는 남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라스와 양현준의 교체 투입이 팀 K리그에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에 라스가 토트넘 수비를 등진 채 공을 확보하고 내준 패스, 본인이 공을 끌고 나서 만든 공간으로 양현준 선수가 들어왔고 그 양현준 선수에게 패스가 이어졌고 양현준 선수가 단독 드리블 돌파로 정말 문전 우측을 헤집어놨습니다. 빠른 스피드뿐만 아니라 현란한 발재간과 또 상대의 역동작을 유발하는 터닝 동작을 통해서 산체스까지 제치고 세세뇽도 제치고 다이어까지 제친 이후 슈팅을 연결했는데 이 슈팅이 아쉽게도 골문 옆으로 빗나갔어요. 하지만 양현준 선수가 K리그에서 보여줬던 그 화끈한 돌파력이 토트넘을 상대로도 통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인상적인 장면이었고요. 이 장면 이후 전반 추가 시간 2분에는 팔로세비치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길게 연결한 롱 크로스를 조규성 선수가 빈 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강력하고 정확한 헤더 슈팅을 연결하면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이날 말씀드린 대로 조규성 선수가 힘있는 플레이, 상대와의 몸싸움도 잘 이겨냈고 공도 지켜냈고 결국에는 골까지 기록했고 또 좋은 패스까지 연결하면서 한국에도 좋은 구방 공격수가 나왔다. 사실 조규성 선수가 지금 김천 상무에서 군복무 중인데 군복무를 마치는 대로 유럽에 진출할 수 있다는 소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통해서도 많은 유럽의 스카우터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전 이렇게 팽팽한 가운데 마무리가 됐고요. 하프타임 후반전 시작과 함께 토트넘이 대대적인 선수 교체를 하게 됐는데요. 우선 케인 선수와 파페 마타르 사르, 호이비에르, 탕강과 도허티, 로리스가 투입됐습니다. 상당수 주전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투입되지 않은 가운데 후반 1분 케인 선수가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모우라 선수의 패스를 받아갖고 반대편으로 침투해 들어왔던 히샬리송을 향해서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올렸는데 이 크로스 패스를 교체해서 들어온 대구 수비수 김진혁 선수가 막으려다가 자책골을 기록하고 말았어요. 토트넘이 앞서가는 상황이 됐을 때 몸을 풀고 준비하고 있던 손흥민 선수가 후반 3분에 마침내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선수가 이제 교체되는 상황이 하프타임에는 팬들이 화장실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진행됐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기가 어려웠거든요. 아마도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투입될 때 확실하게 팬들이 다 볼 수 있게 또 박수로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 그런 교체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윙백인 로얄 선수 대신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면서 모우라 선수가 오른쪽 윙백으로 이동해서 모우라 선수를 윙백으로 쓰는 것은 또 어떤지 콘테 감독이 실험해보는 또 프리시즌 다운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경기에 달아올랐는데 토트넘이 2대1로 앞서고 있던 가운데 후반 7분에 말씀드린 그 양현준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또 한 번 날카로운 돌파를 시도해서 팀 K리그의 골을 이끌어냈습니다. 양현준 선수가 돌파에 들어갈 때 크로스 패스를 앞으로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토트넘 수비수들이 끌려서 내려갔는데 뒷공간이 비었잖아요. 그 뒷공간을 양현준 선수가 정확하게 포착하고 내준 패스를 라스 선수가 함께 그 다른 선수들과 함께 문전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뒤로 빠져나오면서 이 공을 잘 받아서 오른발 논스톱 슈팅을 꺾어가지고 골문 구석으로 때렸거든요. 골문 구석으로 이어진 골이 2대2 동점골로 연결됐습니다. 양현준과 라스 함께 들어가자마자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장면 이후 후반 10분 토트넘이 다시 앞서가는 골을 넣었습니다.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오른쪽 윙백으로 이동하고 나서도 본인의 특유의 현란한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단독 돌파로 공을 끌고 올라갔고 본인이 공을 끌고 계속 올라가니까 본인 쪽으로 수비가 몰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뒤로 내려왔던 10번 자리로 내려온 케인 선수에게 패스를 해줬고 케인 선수는 평소처럼 공간이 열리자마자 바로 과감한 왼발 중거리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연결해서 라스 선수의 슈팅에 마치 응수라도 하듯이 멋진 골을 넣어서 토트넘이 다시 한번 3대2로 앞서갔습니다. 토트넘이 계속 골을 넣긴 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경기를 화려하게 풀어가지 못했고 또 답답한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경기 중간중간 화면에 잡힐 때마다 뭔가 잘 안 풀린다는 표정을 지켜봤는데요. 이날 경기 분명히 토트넘 선수들은 힘든 체력 훈련 속에서 발이 무딘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자 역시나 공간이 많이 생겼는데요. 후반 22분에는 손케히 쓰리톱이 좋은 합작 플레이를 만들었습니다. 히샬리송 선수가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고 돌파에 들어가면서 공을 끌고 올라와서 케인에게 연결했고 케인 선수가 오른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받은 공을 왼쪽 전방으로 침투한 손흥민 선수에게 전환 패스로 연결했고 손흥민 선수가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수비의 6탄 방어에 막히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손케히도 충분히 손케쿨처럼 잘 맞을 수 있다. 3명의 3인조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던 그런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공격이 무산된 직후 후반 23분에 아마노준 선수가 문전에서 떨어지는 공을 가슴으로 트래핑하려다가 손을 조금 쓰면서 좀 황당한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았어요.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키커로 나서서 4대1을 만드는 확실하게 달아나는 골을 가운데로 과감하게 차넣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근데 인상적이었던 것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마침내 홈팬들 앞에서 골을 넣었던 정말 의미 있는 순간에 가장 먼저 달려온 선수가 히샬리송이었다는 것이죠. 히샬리송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자마자 빠르게 달려와서 업히면서 팀에 입단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빠르게 녹아들고 있다는 것, 융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또 브라질 대표팀이 6월 2일에 한국에 와서 경기할 때도 손흥민 선수에게 유니폼 교환을 요청했다가 네이마르와 바꿔야 돼가지고 이게 무산됐던 바가 있던 히샬리송 선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한국 대표 선수들과 함께 브라질 라커룸을 찾아갔을 때도 히샬리송과 오래 얘기를 하는 장면도 있었고 이미 친해진 두 선수다 보니까 토트넘에 와서도 좋은 호흡과 또 경기장 안에서 좋은 시너지를 낼 거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후반 26분 팀 K리그가 쫓아가는 골을 넣었는데요. 황당한 페널티킥을 내준 이후 아마노준 선수가 좀 만회하고 싶은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조금 먼 거리에서 주어졌던 프리킥 기회를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이제 골로 연결하면서 명예회복을 했는데요. 이 4대3이 된 이후에도 경기가 굉장히 치열해졌는데 후반 28분 왼쪽 윙백으로 투입됐던 도어티 선수가 전환 패스를 연결한 것을 히샬리송이 잘 잡아놓고 이 공을 잡고 나서 배후로 빠져드는 손흥민 선수의 침투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춰서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게 또 멋진 스루 패스를 줬어요.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다는 것을 보여줬던 또 하나의 좋은 장면이었는데, 배후 공간이 완전히 열렸고 손흥민 선수가 김영광 골키퍼를 향해서 단독 질주를 해 들어가는 상황에서 인천 수비수인 김동민 선수가 조금 무리하게 손을 써서 손흥민 선수를 파울로 넘어뜨렸습니다. 이게 완벽한 1대1 기회를 앞둔 상태에서 페널티킥이 되지 않게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에서 넘어뜨렸기 때문에 프리킥이 선언됐고 퇴장이 선언됐습니다. 유망한 득점 기회를 고의적인 파울로 막았기 때문인데, 이벤트 경기에서는 거의 나오기 어려운 장면이었죠. 이렇게 주어진 프리킥을 케인 선수가 직접 슈팅으로 연결한 것, 수비를 맞고 굴절되면서 토트넘의 득점으로 이어졌고 토트넘이 5대3으로 앞서갔습니다. 후반 32분에는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역시 많은 선수들을 확인하기 위해 또 체력적으로 안배하기 위해서 교체를 했는데요. 많이 뛰었죠. 히샬리송이 후반 32분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뛰고 나갔고, 모우라도 그때까지 뛰고 나갔고, 산체스 다이어까지 이때까지 많은 시간을 소화하고 교체가 됐고, 유망주인 페럿과 페이건 월커, 세이어스, 하비 화이트가 투입이 됐습니다. 후반 34분에도 손흥민 선수가 홈팬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 번리전 푸스카스상을 받았던 그 골처럼 수비 진영부터 공격 진영까지 단독 돌파로 화끈하게 돌파를 시도해서 달려들어간 이후 이제 조금 수비가 앞을 가로막자 페럿 선수가 배우로 빠져든 것을 보고 날카롭게 스루패스까지 연결했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페럿 선수가 조금은 이제 타이밍이 늦으면서 이 공을 이제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했고, 김영광 골키퍼가 커트한 장면을 인해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는데요. 후반 41분, 하지만 토트넘이 한 골을 더 기록하게 됩니다.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팀 K리그의 후방 빌드업을 괴롭혔던 토트넘 선수들인데, 어린 수비수죠. 만 17세의 나이로 지금 K리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성남 수비수 김지수 선수가 이런 전방 압박 속에 패스를 잘못했고 이 공을 손흥민 선수가 잘라냈어요. 그 다음에 김영광 골키퍼도 각을 좁히고 나왔고 김지수 선수도 다시 따라가서 막으려고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여유있게 김지수 선수를 제치고 김영광 선수의 반대편으로 움직이면서 빈 골문에 가볍게 골을 성공시키면서 6대3을 만들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도 화이트의 크로스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다이빙 헤더로 연결한 것이 아쉽게 빗나갔고, 케인 선수의 하프발리 슈팅을 김영광 선수가 막아내는 장면이 나오는 등 마지막까지 토트넘 선수들은 한국 팬들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팀 K리그는 10명이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 막판을 보이면서 결국 경기는 토트넘이 6대3으로 승리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가 주도적으로 많은 선수들을 이끌고 경기장 전체를 돌면서 한국 팬들에게 인사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고요. 손흥민 선수 역시 마지막까지 남아서 인사를 하고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화끈한 팬서비스, 확실한 팬서비스,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또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유럽 클럽의 내한 경기의 모범 사례가 어떤 것이냐를 확실하게 보여준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스퍼가 한국 투어 일정에서 전지훈련 성격의 이런 지옥훈련도 하고 또 이벤트 경기도 잘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보이고 있는데요. 두 번째 경기는 7월 16일 토요일 저녁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세비야와의 경기입니다. 아무래도 팀 K리그가 올스타 팀이었다면 세비야도 새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으로서 미리 보는 챔피언스리그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토트넘과 세비야 모두 조금 더 밀도 있는 경기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경기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는지 토트넘 스퍼의 모든 소식들, 프리시즌 이야기들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